충격적으로 또 홈런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야구의 자존심이 메이저리그에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 다저스는 믿었던 선발이 버텼는데도 또다시 답답한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강조하며 홈런은 터졌고 기록은 나왔고 라이벌전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무네타카의 괴력,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분투, 그리고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숨막히는 맞대결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놀라며 이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또 담장을 넘겼습니다. 애리조나 디백스와의 경기에서 메릴 켈리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시즌 9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 한 방은 단순한 홈런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라카미는 시즌 첫 23경기에서 홈런 9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타니 슈에이보다도 3개 많은 기록으로 일본 선수 기준 최고 페이스입니다. 강조하며 지금 무라카미의 방망이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벌써 4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여기에 삼진은 다소 많지만 볼넷을 꾸준히 골라내면서 타율까지 2할 3푼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7경기 성적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타율 3할 8푼대, 홈런 5개, 타점 10개, 출루율은 3할 9푼대, 장타율은 5할 8푼대, OPS는 9할 7푼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WRC 플러스는 168까지 올라갔고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상위권,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헛스윙이 적지 않고 삼진도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볼넷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볼넷 21개, 삼진 31개 수준의 흐름으로 볼넷 대비 삼진 비율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더 의미가 큽니다. 무라카미는 2022년 커리어 하이 시즌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 비율이 꾸준히 좋아졌고 지금은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 더 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지금의 무라카미는 단순히 힘만 좋은 타자가 아닙니다. 삼진 리스크를 안고도 출루와 장타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완성형 거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홈런을 친다면 5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이 기록은 메이저리그 신인 타이 기록이자 화이트삭스 구단 역사와도 나란히 설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가 됩니다. 반면 홈런을 허용한 메릴 켈리는 무너졌습니다. 4.1이닝 동안 무려 8실점을 내줬습니다. 시즌 초반 2경기 성적은 1승 1패, 평균 자책점 9.31, 디백스는 37살 시즌의 켈리에게 2년 4천만 달러 계약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더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강조하며 기대를 안고 맡긴 베테랑이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가장 뜨거운 라이벌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이언츠가 다저스를 꺾었습니다. 이 경기로 통산 맞대결 성적에서도 자이언츠가 다시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초반 흐름은 정말 묘했습니다. 다저스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1회부터 수비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김혜성의 송구 실책을 시작으로 1회에만 아쉬운 수비 장면이 3차례나 나왔습니다. 그 여파 속에 야마모토는 1회에만 26개의 공을 던졌고 석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놀라며 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던 야마모토가 그 뒤로 6이닝을 75구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최종 성적은 7이닝, 탈삼진 7개, 3실점. 초반 흔들림을 생각하면 사실상 에이스의 투구였습니다. 특히 7회는 압권이었습니다.
세 타자를 상대로 포심, 포심, 싱커를 섞어 던지며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 장면은 왜 야마모토가 다저스 마운드의 중심인지 다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패전. 야마모토는 2경기 연속 7이닝 이상을 책임졌지만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 지원이 단 한 점에 그쳤습니다. 속삭이며 이 정도면 투수가 버티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언츠 선발 랜던 루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4회에 볼넷 4개를 내주며 잠시 흔들렸지만 5이닝 동안 탈삼진 7개, 피안타 1개, 1실점으로 버텼습니다. 결국 그는 2경기 연속 압도적인 투구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타선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남긴 선수는 김혜성이었습니다. 1회 수비에서 큰 실책을 범했지만 이후 타석에서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다음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었고 그 다음 타석에서는 밀어내기 볼넷까지 얻어냈습니다. 결국 대타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실수 뒤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김혜성의 타율은 3할 3푼대, OPS는 9할 6푼대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볼넷 비율입니다. 지난해 4% 수준이던 수치가 올해는 1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김혜성이 올린 타점은 다저스의 유일한 점수였습니다. 강조하며 실책은 아팠지만 타석에서는 분명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자이언츠 쪽에서는 이정후의 활약이 또 돋보였습니다. 이정후는 원래 야마모토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전 상대 전적에서도 삼진이 많고 고전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첫 타석에서 초구 커브를 공략해 적시타를 만들었고 세 번째 타석에서는 바깥쪽 낮게 들어온 스플리터를 끌어당겨 우전 안타로 연결했습니다. 팀이 야마모토를 상대로 기록한 안타 가운데 2개가 이정후의 방망이에서 나왔습니다. 최종 성적은 3타수 2안타, 1타점. 다만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삼루 코치의 무리한 판단 속에 홈으로 파고들다가 아웃됐고 이후 예방 차원에서 교체됐습니다. 그래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다시 올라갔고 OPS도 6할 8푼대를 회복했습니다. 최근 7경기 타율은 무려 4할이 넘는 흐름입니다. 감동적으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니 슈에이는 조금 답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2타석에서 삼진을 당했고 전체적으로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 하나를 만들어내며 연속 출루 기록은 이어갔습니다. 무려 53경기 연속 출루입니다. 이 기록은 다저스 구단 역사에서도 공동 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입니다. 로버츠 감독은 다음 경기 선발인 오타니가 타자로도 그대로 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이언츠는 좌타자가 많은 다저스를 상대로 좌완 투수들이 큰 역할을 해냈고 불펜까지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자이언츠 불펜은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라이벌전에서는 양키스가 웃었습니다. 올해 초반 성적은 다소 흔들렸지만 보스턴만 만나면 강해지는 선수가 있죠. 루이스 힐이 또 한 번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1이닝 동안 피안타 2개, 무실점. 보스턴전 통산 성적은 6경기 3승 1패, 평균 자책점 0.80까지 내려갔습니다. 6경기에서 내준 자책점이 고작 석점입니다. 타선에서는 페네이파크에서 강한 지안카를로 스탠턴이 터졌습니다. 홈런 하나, 2루타 하나, 3타점. 결국 양키스는 4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반대로 보스턴 타선은 안타 4개에 그치며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흐름도 있었습니다. 매치가 무려 12연패에 빠졌습니다. 충격적으로 이건 그냥 슬럼프가 아닙니다. 24년 만에 나온 12연패입니다. 더 무서운 건 구단 역사상 12연패 이상을 당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 초반만 보면 매치가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3회 선제 3런을 터뜨렸고 선발 맥클레인은 5이닝 퍼펙트에 가까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6회 투런 홈런을 허용했고 7회에는 동점 적시타까지 맞았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6이닝, 탈삼진 10개, 3실점. 선발은 제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또 뒷문이었습니다. 9회, 매치는 데빈 윌리엄스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 경기에서도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던 윌리엄스는 이번에도 흔들렸습니다. 무사말로 위기 속에서 적시타와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내주며 결국 경기를 내줬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1이닝 7실점.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진 필리스도 매치 못지않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7연패입니다. 연봉 총액 상위권 팀들이 이렇게 나란히 추락하는 장면은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매치가 긴 연패를 끊지 못하는 동안 필리스 역시 함께 늪에 빠지면서 팬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장 계약 이후 기대를 모았던 헤수스 루자르도는 이번 경기에서도 완전히 길게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4.2이닝 동안 볼넷 4개, 1실점. 실점 자체만 보면 버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5이닝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선발이 길게 끌어주지 못하면 결국 불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선도 문제였습니다. 카일 슈어버와 브라이스 하퍼는 이번 경기에서도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은 장타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강조하며 결국 몇몇 스타 선수만으로는 연패를 막아낼 수 없다는 현실이 또 드러난 셈입니다. 반대로 시카고 컵스 쪽에서는 반가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12이닝 20탈삼진을 기록했던 이마나가 쇼타가 이번에는 삼진수는 많지 않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7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 1실점. 화려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흐름을 잃지 않고 경기를 통째로 지배하는 피칭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이마나가의 평균 자책점은 0.72 수준까지 내려왔고 메이저리그 전체 최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감동적으로 첫 시즌의 충격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마나가는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역전승을 거둔 경기에서는 선발 라이언 와이스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1이닝 동안 볼넷 4개, 2실점. 선발 두 경기에서 7이닝, 볼넷 8개입니다. 9이닝당 탈삼진은 11개 수준으로 분명 공 자체는 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볼넷이 너무 많습니다. 9이닝당 볼넷이 7개 수준이면 좋은 구위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셈입니다. 와이스는 휴스턴과 계약하면서 올해 210만 달러를 받고 내년에는 500만 달러 팀 옵션과 50만 달러 바이아웃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재고라면 기회를 오래 붙잡기 쉽지 않습니다. 와이스가 흔들린 날 헤이스도 무너졌습니다. 디트로이트와 마이너 계약을 맺은 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도중 콜업됐던 헤이스는 미러키전에서 두 번째 투수로 나왔지만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1.1이닝 동안 피안타 7개, 5실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좋은 인상을 남겼지만 메이저리그 실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피안타율과 평균 자책점 모두 매우 불안한 숫자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고 다저스와 다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투수전이었습니다. 랜디 바스케스가 7이닝 무실점으로 버텼고 이후 제이슨 애덤과 아드리안 모레온이 뒤를 막아내며 1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마무리 로베르트 수아레스를 쓰지 않고도 경기를 끝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팀 전체 마운드 운영이 안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스케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1.88, 정말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시즌 초반 콜로라도를 상대로도 강했고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상대 전적 역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쿠어스 필드에서 1대0 경기가 나온 것은 역대적으로도 매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패한 콜로라도에도 작은 희망은 있었습니다. 2023년 1라운더 체이스 돌랜더가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5점이 2이닝, 피안타 1개, 무볼넷을 기록했던 돌랜더는 이번에도 6이닝, 피안타 3개, 1실점으로 잘 버텼습니다. 아직 팀 전력 전체를 바꿀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마운드에 미래 자원이 있다는 위안은 남겼습니다. 워싱턴이 애틀랜타를 꺾은 경기에서는 젊은 거포 제임스 우드가 눈부셨습니다. 시즌 8호 홈런을 터뜨렸고 볼넷도 4개나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타수 무안타가 아니라 이 타수 1홈런, 4볼넷이라는 엄청난 출루 능력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놀라며 방망이로 1번, 선구안으로 4번 혼자 경기 흐름을 바꿔버리는 날이었습니다. 반면 애틀랜타는 타선에서 홈런이 나오기는 했지만 마운드 붕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라인까지 흔들리면서 경기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매츠와 필리스가 연패를 끊지 못한 사이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드디어 8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선수단 전체가 위축되기 마련인데 이날은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승리였습니다. 볼티모어는 라이언 헬슬리가 경기 막판 끝내기 폭투를 기록하며 아픈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팀 전체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신시내티는 템파베이를 상대로 이틀 연속 승리하며 5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엘리 델라크루스가 있었습니다. 델라크루스는 이날 시즌 7호와 8호 홈런을 연달아 터뜨리며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단순히 파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타격은 매 타석 경기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홈런 공동선두 그룹에 있는 또 다른 타자도 이날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스튜어트는 4타수 2안타, 1볼넷, 3타점을 기록하며 타선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카디널스가 말린스를 꺾은 경기에서는 최근 5경기 연속 몸에 맞는 공을 기록했던 조던 워커가 이번에는 몸이 아니라 방망이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안타와 볼넷을 기록하며 드디어 조금은 편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라이언 헬슬리가 아니라 조조 로메로도 아니라 오브라이언 계열의 불펜 투수가 또 한 번 무실점 세이브를 올리며 시즌 7세이브, 무블론, 평균 자책점 0.00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은 10개를 넘고 볼넷 허용도 극히 적은 매우 안정적인 피칭입니다. 강조하며 지금 카디널스 불펜은 분명 계산이 서는 마운드입니다. 텍사스가 피츠버그를 꺾은 경기에서는 수비 하나가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카터가 1회, 크루스의 스리런성 타구를 빼앗아내는 호수비를 펼쳤고 이 장면이 선발 쿠마 로커를 크게 도왔습니다. 덕분에 로커는 6이닝, 5실점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실점은 적지 않았지만 초반 대량 실점을 막아낸 수비 덕분에
경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가 에인절스를 꺾은 경기에서는 저연봉 선수들의 분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봉 100만 달러 수준의 코비가 5이닝 1실점으로 버텼고 이후 불펜도 간신히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다만 뒷문 불안은 여전합니다. 호프먼은 또다시 경기를 흔들 뻔했고 평균 자책점도 7점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슈나이더 감독이 불펜 운영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결국 이런 불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슬레틱스가 시애틀을 꺾은 경기에서는 커츠가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려 12경기 연속 볼넷입니다. 상대 팀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승부하지 않고 꾸준히 출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율은 2할 2푼대에 머물러 있지만 출루율은 4할 1푼대입니다. 천천히 이건 슬럼프가 아니라 상대가 무서워서 피해가는 타자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결국 오늘 하루도 홈런, 연패, 호투, 그리고 라이벌전의 긴장감이 모두 뒤섞인 날이었습니다. 무라카미는 또 담장을 넘기며 기록을 향해 달렸고 야마모토는 패전 속에서도 에이스의 품격을 증명했습니다. 이정후는 다시 타격감을 끌어올렸고 오타니는 부진한 날에도 출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매츠와 필리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 속에서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지금 메이저리그는 잘하는 팀보다 무너지지 않는 팀이 더 무서운 시기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